즐겨 사용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기능 설명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이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강좌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보다 고급 기법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강좌에 대해서는 고급 활용 강좌를 마련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영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고급 활용 강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강좌를 참고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그 밖에 살펴보지 않았던 시퀀스와 마커 그리고 윈도우와 헬프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타임라인을 보니까 시퀀스 1번 그리고 2번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현재 다른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긴 시간의 작업을 한다면 하나의 시퀀스에서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면만을 구분을 해서 별도의 작업, 즉 별도의 시퀀스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면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난 시퀀스는 하나로 합쳐 놓은 다음에 최종적인 파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각각 개별로 작업된 시퀀스를 하나로 합쳐 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는 시퀀스는 모두 프로젝트 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 1번, 시퀀스 2번, 현재 사용이 되는 시퀀스는 1번이 되겠죠. 만약 지금 1번 시퀀스에 2번 시퀀스 작업을 2번 시퀀스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2번 시퀀스가 적용될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시퀀스 1번의 작업이 끝난 그 지점에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지점에 에디트 라인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정확히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역시 시퀀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소스를 적용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당 시퀀스 트랙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시퀀스를 통해서 작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합쳐진 상태에서 파일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시퀀스를 타임라인 트랙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퀀스를 하나로 합쳐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시퀀스 메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렌더 워크 에리어, 렌더 워크 에리어는 워크 에리어 즉 작업 영역이죠. 이 부분 더블 클릭, 워크 에리어의 인점과 아웃점 이렇게 워크 에리어로 지정된 영역만을 렌더링 즉 미리 보기 한다면 렌더 워크 에리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워크 에리어로 지정된 그 부분의 영상만이 미리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딜렉트 렌더 파일, 렌더링이 된 파일을 삭제를 해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아래로 내려와서 레이저 at current time, 이 기능 역시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고요. 그 옆에 F3번 단축키는 단축키가 없는 메뉴를 단축키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을 할 때 만든 단축키죠. 여하튼 지금의 이 기능은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을 잘라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면도칼 즉 레이저 툴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라이프와 익스트랙트 역시 모니터 창에서 사용이 되는 라이프 익스트랙트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줌인, 줌아웃이 있는데요. 시간자의 간격을 확대 또는 축소시켜 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단축키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스냅은 역시 타임라인에 있는 이 스냅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정 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에디 트랙, 딜렉트 트랙. 에디 트랙은 새로운 트랙을 추가할 때 사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딜렉트 트랙은
필요 없는 트랙을 삭제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죠. 이번엔 특정한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마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아래쪽 마커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 마커와 위쪽 마커는 서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위쪽 마커는 선택되어져 있는 소스에 직접 마커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가령 지금 선택된 소스에 에디트 라인이 있는 이 부분에 마커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set 클립 마커 넘버, 즉 번호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마커를 적용을 한다면 원 넘버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에디트 라인이 지정된 지점에 마커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커의 역할 다들 기억나시죠? 다른 소스를 지금 표시해 둔 마커에 정확하게 맞춰줄 때 사용이 된다는 거 말이죠. set 클립 마커는 주로 마커를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고요. go to 마커는 특정한 마커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클립 마커는 필요 없는 마커를 삭제를 할 때 사용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마커 set 시퀀스 마커, set 시퀀스 마커는 클립 마커와는 다르게 시퀀스 즉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마커를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in과 out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작업에 대한 in, out을 만들어 주는데요. 가령 에디트 라인이 있는 이 지점이 in이 되고요. 지금의 이 지점이 out이 된다면 이렇듯 시간자의 in, out 표시가 됩니다. 지금의 이 in, out 표시는 이 부분만을 삭제를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만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이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스가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in, out 표시를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전체를 이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시퀀스, 리프트나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볼까요? 리프트 어떻습니까? 지정된 인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되어져 있는 트랙의 소스가 삭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아웃으로 지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소스를 삭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클립이 아닌 특정한 시간에 마커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넘버 마커, 역시 번호가 없는 마커죠. 선택을 하면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에 마커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마커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웹 마커와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 마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역시 만들어 놓은 마커를 찾아가기 위해서 go to 시퀀스 마커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 없는 마커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클리어 마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디트 시퀀스 마커를 사용을 한다면 앞서 설명을 했듯이 웹 마커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마커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특정한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마커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윈도우로 이동을 합니다. 윈도우는 현재 프리미어 작업창에 나타나는 모든 작업창과 팔레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펙트 창을 활성화 시켜준다면 선택, 그러면 이펙트 창이 활성화되고요. 이렇듯 작업창을 활성화 시켜주거나 숨겨놓을 때 사용이 되는 그 기능이 바로 윈도우 메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창과 팔레트에 대해서 한 번씩 선택을 해 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헬프는 프리미어를 사용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 해답을 얻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컨텐츠를 사용을 한다면 프리미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서치는
특정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기능의 이름을 입력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키보드와 일반적인 질문, 그리고 프리미어를 제작한 어도비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go to adobe.com, 마지막으로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이 설명들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에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프리미어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고급 활용 강좌만 남았는데요. 고급 활용 강좌에 앞서 지금의 강좌까지만이라도 착실히 공부를 한다면 웬만한 편집 작업은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저는 고급 활용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